이제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아빠는 남고 엄마와 함께 이제 아이들이 같이 조기 유학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초는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부모도 없이 홀로 배를 타고 만리 바닷길을 건너서 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뭐 당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상당히 뭐 특별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당시 신라의 국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가 15살부터 30살. 그러니까 국학 입학도 거의 15살이 돼야 되는데 최초는 12살에 당나라에 갔으니까 아주 빠른 그야말로 조기 유학이다. 정말 조기 유학이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조기 유학의 어떤 모습을 일단 그려보면 일단 혼자 보낼 때 지금 부모님이라면 아마 노심초사, 안절부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때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때 아버지가 딱 최치원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10년 안에 급제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 아니야. 12살 아이한테. 넌 내 아들 아니야. 명심해. 알았지? 하고 딱 보낸단 말이야. 보통 그 나이 정도 되면 너 가서 사람 조심하고 그러니까요. 먹을 거 조심하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그렇지, 정상인데 그렇죠. 어쩜 예. 이렇게 결혼한 어떤 다짐을 받아내요. 그러니까요. 10년 안에 시험 합격하라고. 당시 신라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로 운영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은 육두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신분적인 한계가 있겠죠. 근데 최치원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학을 빨리 습득해서 특히 그 유학의 중심인 당나라에서 이름난 빈공진사시라고 하는 것을 급제를 해서 신라에 돌아오면 신라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문한직, 문이면 이제 글을 문이잖아요. 주로 이제 글 쓰는 건데 왕의 말을 이제 글로 옮긴다든지 또는 그 외국 사신들을 접견한다든지 또는 외교 문서 작성한지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았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외교안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외교부에 있는 소속 공무원 뭐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무원 시험 자격이 안 주어지는 사람이 미국에 유학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본 다음 합격을 하는 합격증 갖고 오면 그렇죠.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외교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외무고시 안 보고 바로 외교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럼 유학 갈 만하네요, 진짜. 그 정도면 근데 아무튼 지금도 사실 12살이면 이른 나이잖아요. 너무 좀 빠른 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당시 최치는 육두품 집안 중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집안입니다. 예. 특히 최치원의 아버지 최견일은 경문왕의 명령을 받고 신라 하대를 열은 원성왕릉을 이전하는 일에 참여를 하죠. 특히 최치원의 집안은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니까 아마 아버지 최견일은 최치원이 이른 나이에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빈공진사시를 급제를 하면 신라에 귀국한 뒤에 왕에게 유용한 인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것을 희망했을 겁니다. 이 육두품 출신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왕실에서 이들을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왕권 강화에 그 필요한 인재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 출신 중에서 좀 뭐 이렇게 집안 괜찮고 이러면 다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선발 시험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아무나 보내지는 않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선발 시험을 12살짜리가 일단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 진짜 똑똑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최씨 집안이 기본적으로 똑똑해요. 아니 KBS